아토피가 심해진 줄 알고 보습제만 듬뿍 발랐는데 뭐요? 오히려 진물이 터지고 환부가 무섭게 번진다면 세균 감염일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의 가장 위험한 변수 농가진. 지금부터 농가진 동반 아토피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긁어서 생긴 상처 사이로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알려드릴 사례인 농가진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소아기 때부터 아토피를 알아오면서 꾸준히 관리했지만 단기간에 증상이 돌변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만성화된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우리 아토피가 잘 생기는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 붉어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증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게 이제 2차 감염이 생기면 농가진이 생기면서 구진이라든지 농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아래팔이나 손등 위로 점점 번지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게 긁는 습관이 있으시다 보니까 계속 긁다 보면 감염이 조금 더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환부는 조금 더 크기가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긁었다가 저기 긁었다가 하기 때문에 원래 없던 부위까지도 번져서 오돌도돌한 구진이라든지 진물이 발생합니다. 이제 표면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발산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균을 조금 죽여주는 항균 치료, 그리고 진정하는 치료, 이런 것들로 진물을 먹게 하는 처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면은 감염으로 인한 급성기 염증이나 표피의 손상은 회복이 되는데요. 원래 아토피 피부 질환이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성화된 아토피 증상, 우리 붉어지는 거라든지 두꺼워진 태선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 관리를 지속하면서도 피부의 장벽을 재생시키고 보습할 수 있는 형태의 한약 처방이랑 외부 처치를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가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피부 장벽도 회복이 되게 되면요, 피부의 전체적인 붉음이라든지 긁는 흔적들도 많이 호전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려움이 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긁는 습관 자체가 교정이 됨에 따라서 착색이 되어 있던 것들도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아토피 증상이랑 2차 감염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토피는 아시는 것처럼 피부가 붉어지고 간지럽고 각질도 생길 수 있고 경미한 진물 증상은 동반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2차 감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진물이 노란 진물의 상태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노란 농포가 잡힌다든지, 환부가 퉁퉁 부으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인들이 보인다 하면은 2차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가 심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치료가 사실은 스테로이드인데요. 이게 감염이 동반된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일시적으로 낮추긴 하지만 동시에 피부의 면역 반응도 억제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억제된 틈을 타서 오히려 세균이 아무런 방해 없이 증식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단독 사용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 하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진물이나 염증이 있을 때도 일단 보습 더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접근은 실제로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보습제를 오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진물이 많은 상태에서 과도한 유분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분막이 세균을 가두거나 또 수분이 너무 많아지는 형태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염증이 오히려 내부로 더 깊게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치료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증이랑 피부 장벽이 같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 공보겸실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제 염증을 강력하게 조금 잡아주고, 그리고 염증이 좀 회복됨에 따라서 피부의 장벽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재발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활 습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파은이라고 해서 긁은 상처를 관리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 긁을 수 있도록 손톱을 짧게 관리를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긁는 습관 자체도 습관적으로 긁지 않도록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착색이랑 태선화가 빠르게 호전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세정을 하신다든지, 자주 손을 대면서 감염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열이라든지
과도하게 이제 땀을 낸 상태에서 노폐물이 이제 제거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해서 재발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재발을 막 아주 피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시작되려는 신호를 좀 초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가려운 게 증가하는 게 알아채기 쉬운 신호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미세하게 진물이 난다든지 붉은기가 많이 확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초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발견했다 하면은 바로 보습을 강화한다든지 자극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 치료는 단순히 가려움을 참는 인내의 과정이 아니라 피부 생태계를 복구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신 사례처럼 긁는 습관을 멈춰 주셔야 피부의 2차 감염이라든지 착색과 태선화 이런 것들이 금방 좋아질 수 있거든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차 감염이 동반된 아토피는 치료의 순서가 곧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건강한 피부 장벽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